안녕하십니까, 팀포브 김광호입니다. 저번 주에 국내에서 치르고자 했었던 옥준이 시합이 끝이 났고, 그리고 아마 11월 한 중순쯤에 국내에서 시합을 하나 더 한 다음에 메인 대회였던 11월 19일 날 LA에 가가지고 세계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옥준이 코칭 진행하면서 사실상 옥준이가 엄청 바빴어요. 이번에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또 중간관리자랑 사장이 짊어매는 업무량과 무게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2월쯤부터 굉장히 바빴습니다. 1월쯤부터 아마 코칭을 시작하겠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 중간중간 뭐 드물지만 어찌됐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의도로 옥준이 시합 준비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과 역량에 있어서 약간의 조언을 보탤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옥준이는 뭐 원래 입체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요. 저희 사이에서, 그리고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옥체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입체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이런 달란트는 굉장히 타고나기도 했고 중요한, 그리고 상당한 장점이지만 조금 아쉽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런 몸의 와이드함이죠. 그리고 좌우 넓이가 조금 좁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서 봉공근의 표현이 가끔 잘 안 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우선 제가 주의 깊게 봤었던 거는 어깨였어요. 왜냐면 어깨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으로 넓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옥준이가 통증이 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깨 훈련들을 진행을 할 때는 불필요하게 웜업들을 많이 하고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될 정도로 어깨에 불편함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미적으로 몸의 좌우폭이 좁아 보이는 거, 그리고 어깨 훈련을 할 때 통증이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몸의 와이드함을 표현을 할 때는 어깨 근육을 저희가 의심을 많이 하겠죠. 어쩔 수 없이 삼각근을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1차원적인 생각은 단순히 측삼각근의 비대량만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상 견갑에서 시작해서 윗팔뼈 삼각근 조면에 붙어있는 삼각근의 비대량도 문제겠지만 좌우 너비의 이런 좁아 보임의 효과를 만들어냈었던 거는 아무래도 견갑에서의 이런 구조적인 위치가 문제가 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거근의 하부 세모를 강화시키는 운동 종목들을 조금 많이 배정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흉근에 대한 볼륨량도 굉장히 줄였었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효과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성적으로 조금 더 누적되었던 거를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다 보니까 한 2달 차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는 어깨에 불편함이 없다고 피드백이 와서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훈련들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측삼각근에도 당연히 운동량을 조금 많이 줬어요. 가슴에서 뺀 만큼 거의 측삼각근에 많이 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어깨의 이런 비대량도 나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보완되게끔 견갑의 구조가 어느 정도 따라와주고 거기에 측삼각근의 비대량까지 보탬이 되어서 조금 더 상체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었을 거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봉공근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2가지 조치를 했어요. 복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복근도 뭐 원래 막 반나절씩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예 일주일에 한 8세트 정도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복근 운동을 8세트를 일주일에 고작 그거밖에 진행 안 하지만, 그거를 진행을 할 때도 조금 더 봉공근의 기능과 협업해서 복근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끔 운동 종목을 배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효과는 아무래도 이번에 커팅 상태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봉공근의 비대량으로만 보면은 조금 더 표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비 요건들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영업 비밀이에요. 자, 농담이고요. 그냥 시덥을 진행을 할 때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봉공근은 뭐 쉽게 표현하면 어깨시 상황에서 제기차는 근육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복근 운동을 진행을 할 때 그 봉공근이 가진 기능이 조금 더 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운동 종목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셋업을 할 때도 조금 봉공근의 기능을 고려를 해서 운동 자세를 좀 디테일하게 처방을 한 거죠. 심플합니다. 그리고 대퇴사도 훈련에서는 워낙에 바벨 훈련을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스쿼트를 하고 싶다고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옥준이가 하체에서는 이 TFL 쪽에 통증이 되게 좀 심했었거든요. 염증 반응도 좀 심하고 이 허벅지 바깥 위쪽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를 겪었었는데, 구조적이나 세밀하게 들어가면 뭐 어디 문제가 어떻게 나타난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스쿼트를 너무 많이 한 게 문제였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옥준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스쿼트를 한 2달간은 아예 빼서 못하게 만들었었고, 아무래도 대퇴사두근이 양보다는 이런 분리도가 조금 더 문제라고 봤었어서 스쿼트를 뺀 나머지 비중을 좀 더 레그 스텐션에 좀 많이 맞춰준 것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예 0으로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되지 않을 만큼 많이 보완이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옥준이도 많이 편해졌다고 얘기를 해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코칭을 맨 처음에 할 때 세웠던 이런 전략들이 잘 맞아 떨어져 가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친구가 하루에 가슴 오늘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뭐 한 25에서 30세트 가슴만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제가 일주일에 8에서 12세트로 줄였었으니까 엄청 줄인 거예요. 막 가슴을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을 하는데 그걸 한 번 할 때 25에서 30세트를 하던 걸 그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는데 그거를 8에서 12세트로 줄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슴 운동이 일주일에 뭐 75세트 되던 거를 8에서 12세트로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줄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국주 선수 평소 운동 시간 얼마나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번 하면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시즌 때는 좀 더 길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훈련 프로그램 배정을 해줄 땐 제가 총 훈련 시간도 좀 체크를 하는 편인데 아무리 해도 1시간 반은 세션당 안 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훈련 시간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이 남은 시간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쏟아붓기에 좀 여력을 확보하기가 좋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역량 같은 경우는 제일 키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제가 코칭을 시작하면서 옥준이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예전에 옥준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가 저번 시합 준비 때 실수로 염분을 먹었는데 아주 큰 실수였다. 그래서 네가 무슨 염분을 먹었니? 그 제로 음료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있어요. 아주 조금입니다. 근데 그걸 먹었다. 그래서 무염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염분을 먹은 걸 보고 한번 놀랬던 적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 그때 이제 코칭 할래 말래 하려고 이제 얘기 나누려고 만났을 텐데, 아 이거 좀 약간 좀 좆된 기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설득을 어쨌든 잘했어요. 제가 설득할 것도 없이 옥중이가 잘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염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게 생리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그런 논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이번 시즌에는 진짜 눈 딱 감고 염분을 충분히 먹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피드백이 뭐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옥준이도 인정을 했고, 심지어 옥준이 제자분이 먼저 염분에 대해서 먹길 되게 잘한 것 같다, 옥준이 형 몸이 저번 시즌 저저번 시즌이랑 아예 몸이 다르다,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었으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도 굉장히 염분을 먹은 거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준이도 다음 시합부터는 굳이 제가 없더라도 제자들이나 본인도 충분한 염분 섭취를 하면서 시합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혹시나 무염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염분을 먹어야 되는지는 제 온라인 강의에 넣어두긴 했지만 어쨌든 뭐 무염은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염분 충분히 드시면서, 특히 운동을 하고 시합 준비를 할 땐 더 잘 챙겨 드시면서 시합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분은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냅뒀어요. 뭐 얼만큼 먹어, 뭐 어떻게 해, 이런 거 안 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양이 최소 권장 수치는 넘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섭취할 만큼만 냅뒀고요. 그리고 시합 전에 막 수분 끊고 뭐 이러는 거 안 했습니다. 그것도 염분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당연히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불필요하게 막 단수를 하고 막 이런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를 보기에는 생리학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분도 마찬가지로 잘 챙겨 드시면서, 뭐 단수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이런 방법이니까, 많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겠다 그러면 뭐 제가 뭐 거기다가 대고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영양 전략에 참고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단수 같은 건 안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뭐 영양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자면, 옥준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합 준비를 들어가면 평일에는 고구마 500g, 닭 1kg, 아몬드 10개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제 주말에만 가끔씩 치팅이라는 개념으로 뭘 하고 이랬었는데, 저랑 진행할 때는 리피드라는 개념을 섞었고, 감량을 하는 그 5일 동안에도 가급적이면은 식품군 선택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 정해준 매크로만 잘 지켜가면서 영양을 진행을 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기 때문에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코칭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렇잖아요.
좀 이미 잘 나가고 있고 이미 오래 해왔던 선수들을 코칭한다는 거는 선우 형님 때도 그랬고 진짜 엄청난 부담이에요. 이거는 편집하기 말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진짜 엄청난 부담입니다. 왜냐면 물론 제가 뭐 제안을 하고 따라주고 너무 고맙고 한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저만 욕을 오지게 먹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당연히 미안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라서 사실상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막 논리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걸 좋아하고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몸이 좋은 선수들을 믿고 따라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한 충분히 좋은 방법들이 효율적인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어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을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좀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진행했던 코칭인데 작년에 선우 형님께서도 너무 잘 협업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올해 옥준이도 굉장히 믿고 잘 따라와 줘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물 그리고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합 준비라든지 그냥 시합 준비가 아니어도 다이어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항상 정답까지는 아니어도 오답을 피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학문에 기반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좀 과학적인 방법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시행착오라든지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합 준비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댓글들 쭉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나중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호였습니다. 옥준쌤이나 성호쌤 코칭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선영님은 요새 워낙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거의 체계적으로 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짬날 때만 뭐 이전 프로그램만 참고해서 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아마 시합 준비를 제대로 들어가게 되시면 뭔가 또 서로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옥준이도 일단은 원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이런 방법들로 해서 옥준이가 시합 준비를 해봤는데 꾸준히 이 방법으로 해야겠다. 아니면은 원래 내 방법대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섰었던 때 약속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올 시즌 끝날 때까지만 제가 코칭에 관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얘기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옥준이 미국 갔다 와서 그리고 팀포브 막년에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